온통 검은 옷을 입은 문동은이 하얀 드레스 입은 박연진의 결혼식에 찾아가 하얀 케이크를 손가락으로 찍어 먹죠. 검은색이 흰색을 처음으로 한 입 씹어 먹어버린 순간입니다. 이처럼 명확한 흑과 백으로 이뤄진 건 바둑입니다. 자기 집은 잘 짓고 남의 집은 부시면서 서서히 조여 들어가는 싸움 바둑. 서서히 조여 들어와야 해요. 침묵 속에서 맹렬하게. 우리는 복수의 드라마를 보고 있지만 침묵 속에서 맹렬하게 박연진의 집을 부셔나가는 문동은의 기나긴 바둑 한 판을 보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둑은 장기처럼 하는 사람만 하고 아는 사람만 합니다. 작가님께서는 모든 시청자들을 아우르긴 힘든 바둑이라는 소재를 괜히 차용했을까요? 굳이 바둑은 몰라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오목만 둬봤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흙 잡는 거죠? 처음이니까. 상수 하수는 안다는 거고. 상수는 백돌, 하수는 흑돌, 그리고 아주 중요한 바둑돌은 동그랗게 생겼다. 이 두 가지만 알고 본다면 드라마의 숨은 의미와 복선까지 꼭꼭 씹어 즐기면서 파트 1 6시간 40분 전체를 아주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파트 2는 더욱 깊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전 포인트까지 생기게 됩니다. 인트로에서 흑돌은 결국 백돌을 전부 먹어치웁니다. 백돌은 당연히 금수 저물고 태어난 박연진과 악마들, 흑돌은 가진 게 없는 문동은. 우리는 흑과 백의 싸움, 문동은의 여정을 응원하면서 보게 됩니다. 파트 2에서는 문동은의 이 바둑을 완전히 끝내게 되겠죠. 문동은은 김밥만 먹습니다. 단지 그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뜨거운 불이 필요 없는 음식이라서 그래서 먹는 것이 전부일까요? 흑과 백으로 이뤄진 바둑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김밥도 새롭게 보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백돌처럼 하얀색으로 가득 찬 김밥을 말고 있는 문동은 동그랗게 마른 후 날카로운 칼로 썰어버립니다. 또 검은 옷 입고 하얀 김밥을 씹어 먹으면서 자기가 곧 맹렬하게 조여 들어갈 박연진의 집을 바라봅니다. 인트로에서 흑이 백을 전부 삼켰듯이, 결혼식에서 하얀 케이크를 망치고 찍어 먹어버렸듯이. 작가님 말했습니다. 모든 장면에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분명한 건 별 뜻 없이 갖다 놨는데 시청자들이 대단한 의미 부여도 종종 해주는 사소한 소품들과는 달리 흑과 백으로 이뤄진 바둑만은 작가님 스스로가 전체 메시지 주제를 관통하는 도구로서 확실히 염두하면서 끝까지 써내려갔다는 겁니다. 문동은이 보고 있는 바둑 이야기에 써있는 글귀, 흑과 백이 만들어내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흥미진진한 바둑 이야기. 이 말이 드라마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겠죠. 흑과 백이 만드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지금부터 그 숨어있는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작가와 감독이 정말로 의도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겁니다. 작가와 감독님이 영광스럽게도 제 영상을 보게 된다면 우리 드라마에 이런 게 숨어 있었어? 딱히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이 정도는 되기를 희망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어디서 본 걸 베끼거나 옮긴 게 아닌 100% 저의 생각과 발견이라 모든 내용이 전부 새로울 겁니다. 완전 시작 부분, 세명시로 들어오는 문동은. 도로가 참 특이합니다. 의도한 설정이죠. 바둑돌도 동그랗고 김밥도 동그란데 도로까지 동그랗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동그란 교차로는 또 나옵니다. 에덴빌라 옥상에서 김밥 씹으며 복수의 타겟인 박연진 집구석 눈도장 GPS 좌표 한번 찍어주고, 방으로 들어와 흑돌처럼 검은 옷 입고 몹쓸 끄놈들 사진을 벽에 붙이고 있는데 갑자기 악마대빵 박연진이 들어와서 한바탕 합니다. 이때 문동은도 문동은이지만 박연진의 저 괴기한 표정 진짜로 소름 끼치네. 얼굴에 처박힐 타카가 두렵지 않은지 마구 웃어대는데 하필 그림자까지 겹쳐서 악령 같은 검은 눈동자가 더욱 도드라집니다. 그건 18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나면 더 까매지던 눈동자. 검은색의 의미를 부여한 대사네요. 다리에까지 다리미 화상을 입은 문동은 백원물에 올라가 하얀 눈에 온몸을 비빈 후 아예 옷을 벗고 눈 위에 파묻혀버립니다. 하얀 눈에 자기 몸의 상처를 씻어내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굳이 수직의 탑뷰로 보여주는 이 장면을 살펴보면 오직 흑과 백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부모의 보호도 선생님의 보호도 받지 못했던 문동은. 어린 문동은은 자기를 감싼 흑을 벗어 던지고 자기도 백이 되고 싶었던 마음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훗날 성인이 된 문동은은 굳이 흰색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내 검은 옷을 입고 나오죠. 자기는 아직 하수인 흑돌인 게 확실하지만 침묵 속에서 맹렬하게 흰색들을 조여 들어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분명히 보여주는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검은색, 검정 선글라스까지 끼고 박연진의 결혼식을 찾아 하얀 케이크 테러해버린 이 장면. 이 장면 너무 상쾌하고 통쾌합니다. 이제 고작 한 입 찍어 먹어드렸습니다. 진짜 맛나게 빨아먹으면서 가줘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찍어 먹으면 너무
노골적이라 검지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하얀 미소의 신부, 우아한 순백의 드레스, 인생 최고의 순간. 지금은 빛나는 백돌이지만 곧 사방이 하수종말 처리장처럼 검게 물들게 될 박연진을 기대합니다. 문동은은 오직 이날을 위해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며 결국 교대에 합격 후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공부하던 시절의 영어 단어장, 단어들이 전부 드라마의 분위기를 모두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마지막에 글로리도 써있네요. 꼴값 떨지 말고 안 추워? 정말 상스럽고 못된 놈입니다. 찾아보면 곳곳에 빌런들이 꽤나 많이 숨어 있었네요. 검정고시 합격, 의천교대 합격, 임용고시 합격. 모든 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영광의 순간이지만 문동은한테는 영광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 첫 발걸음으로 곧 부임할 학교를 찾아 예솔이와 만나게 된 문동은. 금수저 물려받은 예솔이의 첫 등장도 백돌 같은 하얀색 옷입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니 흑과 백으로 두 사람이 나눠져 있네요. 예솔이는 대사를 통해 아예 사람을 두 계급으로 나눠버립니다. 우리 엄마는 부자니까요. 주인공들은 원래 다 가난하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눠버리는 예솔이. 어린애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문제지. 예솔이가 말하는 부자의 상징, 자기 엄마 박연진도 첫 등장부터 하얗디 하얀 의상입니다. TV 속의 박연진은 밝게 빛나지만 TV 밖의 문동은은 사방이 어둠, 온통 까맣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검은색이 집어삼키며 저 TV가 꺼져버렸듯 이제서야 문동은에게도 미약하지만 밝은 햇살이 조금씩 들어오듯 이제부터는 흙이 빛나게 될 게임, 하얀 백을 씹어 먹어버리게 될 게임, 본격적인 바둑 한판, 흑돌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시작되자 최혜정의 첫 등장도 하얀 옷, 전재준 역시 하얀색이 포함된 아주 밝은 계열의 옷. 그런데 응응하고 있는 박연진의 옷은 특이하게도 흰색과 검은색이 모두 섞여 있습니다. 뭐지? 음향의 조화? 혼합 변태인가? 중요한 건 이때 탑뷰로 보여지는 시에스타 피팅실의 바닥 카페트입니다. 지식이 미천에서 저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양탄자는 아닐 테니 저는 그냥 카페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소파도 하얗고 카페트도 하얗습니다. 정말 하얗고 고급스러운 걸로 일부러 골라서 갖다 놓은 티가 나죠. 그런데 이후 문동은이 이 피팅실에 첫 발을 디딘 후에는 저 카페트가 검게 물든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인트로처럼 흑돌이 백돌을 천천히 먹어가듯 카페트뿐 아니라 소파의 색까지 완전히 정반대 어두운 계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리모델링으로 바뀐 건 당연하지만 저 검은색 번진 것 같은 카페트는 일부러 구하려고 해도 찾기도 힘들겠네요. 굳이 저걸로 갖다 놓은 저희가 궁금합니다. 이곳은 장소적 의미로나 소품으로나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공간이었을 겁니다. 손명호가 주은 곳도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죠. 이쯤 되면 어쩌면 세상은 흑과 백으로만 이뤄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마저 돌려대고 딸의 친구들이 목 사인 아버지를 능멸했을 때도 하얀색. 문동은의 첫 사이다씨 옷 벗어서 보여달라는 정신상태 썩어빠진 고등학생 참교육시켰을 때도 문동은은 유독 이때 하얀색. 완전한 하얀색은 아니네요. 검은색 줄무늬가 섞여있네요. 결혼 후 박연진은 내내 하얀색. 남편한테 구두 선물 받을 때도 하얀색. 딸 몰래 도둑 흡연할 때도 하얀색. 최정도 흑과 백 중 백의 세계, 흰색의 무리들에게 합류하기 위해 하얀색 옷을 훔쳐입고 나오지만 오히려 딱 걸려서 모욕만 당하게 됩니다. 이후 다시 한번 화려한 하얀색을 입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건 바로 이혼했고 못생겼지만 돈이 아주 많은 남자와의 결혼 준비. 최정도 박연진처럼 이때 하얀 드레스를 입어보게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전재준에게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결혼해야지. 언제 또 배라왕 입혀주는 남친을 만나 네 연세. 최혜정한테는 하얀색의 세계가 정말 쉽지 않아 보이네요. 아주 중요하고 임팩트 있었던 장면. 문동은과 강연남의 첫 조옥시. 박연진 집에 쓰레기 봉투를 훔치던 온통 까만색의 문동은은 자기는 까만색이지만 흰색의 집에서 걸어 나온 강연남 이모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후들은 완벽한 조력자가 되죠. 이처럼 드라마 속 흑과 백의 조화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더 글로리 2회까지의 내용인데 남은 회차들도 바둑 같은 흑과 백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꽤나 흥미로운 게 많이 발견될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후속 영상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람 설정. 지금까지 바둑처럼 흑돌인 문동은이 백돌인 악마들을 집어삼키고 부셔버리는 이야기 더글로리 1, 2화를 통해 흑과 백의 세계를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